savage, but be a savage. 슬픈 년이 되지 말고 거침없는 년이 되라. 이번 화는 모진 상황과 환경에서도 기죽지 않고 당당한 애티튜드를 유지하는 모든 퀸들에게 바칩니다. 이것이 바로 퀸의 마인드. 와. 안녕하세요, 수수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에리카 팍입니다. 네, 오늘은 오프닝송부터 좀 다르게 시작해봤는데요. 네, 요즘 저와 팍 작가님이 즐겨보는 콘텐츠 디바마일 퀸가비의 배경음악입니다. 나라라라라 나라라라라 I like you, I like you girl. 네, 요즘 떠오르는 유행어이자 저의 정신세계를 좀 견인하고 있는 말이기도 한데요. Don't be a sad bitch, but be a savage. Savage. 네로 작가님께서 오프닝 열어주셨습니다. 요즘 팍 작가님은 넷플릭스 흑백 요리사의 셰프님들 인터뷰 자주 하고 계신데요. 네. 실제로 만나보니까 좀 인상적인 셰프님 있으셨을까요? 모든 셰프님들이 만나면 그 면면이 참 더 깊고 다채로우신 분들인데 그 중에서도 저는 우리 또 딤섬의 여왕, 퀸 오브 딤섬, 네네. 우리 정지선 셰프님 너무 네. 더 존경하게 되고 더 리스펙하게 되고 네네. 더 너무 영광이었어요. 진짜 만나 뵙는 것 자체가 네네. 너무 영광이었는데 일단 진짜 딤섬을 잘 만드시고요. 네. 그 딤섬이 점심이란 뜻이거든요. 그 딤이 점. 그렇구나. 그래서 그 딤섬의 섬이 그 마음심자, 이제 마음에 점을 찍는 우리 점심이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지도 적지도 않게 그냥 마음에 점을 찍듯이 너무 흥미로운데? 그 약간 불교 용어에서 왔다고 저는 들었는데 네. 그래서 딤섬 자체가 많이 먹는 게 아닙니다. 네. 조금씩 이렇게 여러 개 다채롭게 먹는 건데요. 맞아요. 그래서 그 우리 정지선 셰프님이 네. 팀전 하실 때 네. 그 마라크림 딤섬 네. 그게 참 유명했잖아요. 네, 맞아요. 저 그거를 되게 재밌게 봤어요. 그거를 제가 실제로 먹어볼 수 있는 너무 부럽다. 영광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와. 근데 대신 이제 마라크림이 아니라 카레크림으로 대신 먹긴 했지만 네네. 그래도 그걸 만드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오, 너무 재밌었겠다. 레시피까지. 부럽습니다. 그걸 참 보는데 네. 와 진짜 이 대가의 손길 과연 딤섬의 여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어떻게 쥐는 것부터 해서 그리고 또 이렇게 뭐 대본이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네. 그냥 그 자연스럽게 나오는 이거는 뭐 35g에서 40g이어야 한다라는 그런 거 조금만한 그런 지식들이 되게 퀸의 마인드 였다. 정지정 셰프님이 정말 딤섬의 여왕답게 그런 퀸의 마인드로 좀 조리를 하시는 모습까지 보시고 또 조리한 결과물까지 또 맛을 보신 거죠. 네. 너무 영광이었어요. 아니, 넷플릭스 흑백 요리사 요새 진짜 많이들 정말 보셨잖아요. 저는 제 생각에는 거의 국민들이 지금 다 미식가가 되었다.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도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작가님은 또 요리 칼럼니스트로 직접 그런 셰프님들을 만나서 또 음식까지 먹어보고 또 그분들의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들으실 수 있으니까 되게 부럽습니다. 너무 부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다른 아티클에서도 한 적이 있는데 네. 우리 대한민국의 2024년 여름 그 다음 계절의 이름은 가을이 아니라 흑백 요리사였다. 어머, 나 너무 공감해. 왜냐면 지금까지도 저는 네. 계속 그분들 만나뵈면서 얘기 듣고 하니까 이 계절이 끝나지 않은 기분이 들거든요. 조금 늦게 보긴 했어요. 사실 막 모든 막 엄청 유행하는 거 조금 끝나고 봤는데도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죠. 네, 그리고 나서 막 나오는 셰프님들의 콘텐츠, 인터뷰, 또 특히 이제 작가님께서 매티즌에 쓰신 아티클 같은 거 보니까 막 더 재밌더라고요. 그쵸. 이게 확실히 그 방송에 나온 것도 그 매력적인 부분이 나왔지만 그건 정말 일부분이다. 만나뵈면 그걸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네. 앞으로도 또 작가님께서 매티즌에 올려주시는 셰프님 관련 인터뷰 많은 사랑 또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우리는 늘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러간다고. 정말. 네, 저희 각자의 사전 혹시 또 중간부터 들으시는 분들은 이거 도대체 뭐 하는 팟캐스트야?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는 단어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네, 같은 단어라도 각자 단어에 대한 생각과 정의, 감정, 나아가서는 관념 자체가 다르다. 이런 생각으로부터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저희 좀 실제로 이 팟캐스트 운영하면서 보니까 작가님도 그렇고 이제 저도 그렇고 서로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깊어진다고 해야 될까요? 이 단어에 대한 정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그러면서 저는 또 개인적으로 내가 이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까지 느낀다고 하면서 저 자신을 되게 깊이 좀 살펴보는 그런 효과도 좀 누리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혹시 이거 중간에 갑자기 들으신 분들은 얘 이거 뭐야? 뭐 에리카팡 누구야? 수진 뭐 하는 사람이야? 뭐 이렇게 좀 궁금하신 분들은요. 저희 맨 처음 에피소드가 자기소개 프롤로그입니다. 그쵸. 네, 그래서 저희 호스트에 대한 소개 나오니까 첫 회부터 차근히 또 들어봐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그렇기도 하지만 또 0회 들으시고 뭐 5회 들었다가 3회 들었다가 맞아요. 퐁당퐁당 스타카토로 뭐 그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단어를 좀 소개하면서 시작할 텐데요. 두둥. 오늘의 단어는 퀸의 마인드입니다. 퀸의 마인드 중요하죠. 맞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거는 뭐 단어라기보다는 요즘 유행하는 어떤 유행어. 네, 유행어. 이지만 이 퀸의 마인드를 기점으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렇게 설명이 되기도 하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좀 다뤄보고 싶어졌어요. 맞습니다. 혹시 퀸의 마인드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좀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 댄서 가비 있죠. 네, 혹시 수우파에 나오셨던 맞아요. 네, 라치카. 라치카의 가비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비걸에서 방영하고 있는 콘텐츠예요. I'm a 가비 girl. In a 가비 world. 잘한다. 그래서 디바말 퀸가비라는 제목의 콘텐츠가 계속 방영이 되고 있는데 페이크 다큐죠. 페이크 다큐입니다. 네. 네. 그래서 여기서 퀸의 마인드라는 그 유행어가 생겼고 그래서 요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 채널에서 콘텐츠를 소개하는 글부터 이미 되게 제 스타일이었어요. 어떻게 소개가 되어 있던가요? 여기서 갱스터 아빠와 세비지 걸 사이에서 태어난 그러니까 세비지 걸이 엄마인 거예요. 엄마는 세비지 걸이고 아빠는 갱스터야. 그래서 요 사이에서 태어난 퀸가비의 우당탕탕 한국 정착 일기라고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미국 서부권 맞아요. 네, LA. LA에 기반을 두고 있는 맞습니다. 네포 베이비예요. 맞습니다. 자기 손으로는 그렇게 큰 돈을 벌어보지 못한 그치. 이제 어머니 아버지의 어떤 그런 달란트와 은총으로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금수저 그렇죠. 를 뜻하는 그런 뭐 족벌주의, 뭐 네포니즘이랑 네포티즘이랑 베이비의 합성어로 네포 베이비라는 단어가 있는데 퀸 가비가 네포 베이비죠. 그렇죠. 네. 그래서 많은 부분이 그 카다시안 패밀리, 킴 카다시안에서 많은 모티프를 갖고 있고 그 다른 방송에서도 한번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본인이 너무 좋아했던 미국 프로그램인데 그런 거 따라하는 게 너무 재밌었다. 해보니까 나도 그런 거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친구들이랑 그런 걸 따라하는 게 너무 재밌다. 맞아요. 그래서 그게 그 재밌었던 포인트들이 지금 그 디바마을 퀸가비를 보면서도 우리가 똑같이 느끼는 그 재미인 것 같아요. 맞아요. 난 너무 재밌어. 그러니까 최고야. 그 슬픔이 PD까지. 맞아요. 그래서 혹시 안 보신 분들 계시면은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 퀸의 마인드라는 걸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그 퀸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뭐 우리가 너무 뭐 퀸이라면 여왕 뭐 잘 알고 있는 단어잖아요. 이제 그래도 이 퀸의 마인드에서 쓰이는 이 퀸에 대한 어원이 무엇일까라고 그냥 질문이 들어서 좀 찾아봤는데요. 여왕과 다른가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이제 이 단어가 여왕으로 쓰이고 있는데 그 어원을 조금 저는 찾아봤어요. 근데 고대 영어에서는 CWEN, 쿠엔, 이렇게 표기를 했다고 하고 이게 또 고대 게르만어인 콰니즈에서 유래가 됐대요. 콰니즈. 네. 근데 본래 게르만어 시절에는 단순히 아내라는 뜻이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 어원을 찾아보면 그냥 아내라는 말에서 시작된 건데 그러면서 이게 왕의 아내라는 뜻으로 디벨롭이 되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여왕이라는 말까지 이제 생기게 된 거죠. 근데 이제 반면 한국어에서는 이제 마누라가 왕조 시대에는 원래는 왕실 여성이었어. 마누라라는 뜻이. 마누라. 그 단어가. 근데 지금 우리가 마누라라고 하면은 사실 모든 와이프를 그러니까 아내분을 조금 낮춰서 부르는 느낌이 있잖아요. 마누라 왜 불러? 요거. 꼭 낮춰서 부른다고 하면 낮춰서 부르는 거고 뭐 아니면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조금 반대로 그 서구 문화와는 반대로 이 뜻이 이렇게 변화가 됐다는 거를 좀 리서치를 하면서 발견하게 됐어요. 재밌네요. 네, 그렇죠.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도 이런 단어의 기원을 통해서 이 단어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단순히 와이프였다가 그게 퀸이 됐고 그쵸. 이게 한국에서는 반대로 원래 퀸의 의미로 마누라가 써였는데 지금은 아내로 변질됐어. 그냥 단순한 아내로. 완전히 반대야. 각 가정에 모두 퀸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다 이렇게 마누라가 된. 퀸이라는 마누라가 있었는데 이제 모두 이렇게 자기 아내를 퀸으로 모시다 보니 모두 이제 마누라가 너무 상용화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게 해석하면 되게 긍정적인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재밌습니다. 네. 역시 단어 이 유래 파악할 때 참 재밌어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요. 그게 각자의 사전에 묘미. 갑자기 급발진. 맞아, 묘미. 이게 묘미야. 맞아. 이게 우리의 묘미라니까. 맞아, 갑작스러운 급발진. 그래서 그 퀸이라는 인터넷 은어가 이렇게 시작된 것을 찾아보니까 인터넷 은어로 사용되고 있는 맥락에서 봤을 때는 이게 뭐 물론 원래부터 영어권에 있는 단어잖아요. 퀸. 근데 한국에서 이 한국어인 여왕 대신에 퀸을 사용하는 게 시작은 성소수자 커뮤니티 혹은 여초 커뮤니티라고 해요. 저는 그냥 퀸인 줄 알았어요. 그 그쵸. 여왕님. 엘리자베스 여왕처럼. 그쵸. 그리고 또 그 뭐랄까 판문화에서는 그러니까 모든 여성 솔로 아티스트들을 디바라고 하기도 하고 막 휘트니 휴스턴, 머라이어 캐리, 비욘세, 아리아나 그란데 이런 사람들 다 퀸이라고 하고 디바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맥락에서 저는 그 퀸인 줄 알았는데 또 숨겨진 맥락이 있었네요. 네. 여러 가지 사실 맥락이 있겠으나 이제 우리나라에서 인터넷 밈으로 어떤 은어로 사용되기 시작한 곳을 파고 들어가 보면은 성소수자 커뮤니티, 그러니까 게이 커뮤니티 아니면 여초 커뮤니티라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집단 문화 내에서 우리가 막 우리 지난 시간에 눈치라는 단어도 했었는데 막 눈치 보면서 조금 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이제 행동들이 있는데 오히려 이제 그걸 더 당당하게 드러내는 사람 그리고 강한 인상을 좀 남기는 사람들을 두고 지칭하는 말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단순히 기가 센 사람과는 조금 또 뉘앙스가 다른 게 이쪽은 좀 중립적이고 뭐 개그 이런 통쾌함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제 퀸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 그 통쾌한 구석이 있어야 돼. 맞아요. 퀸은 그러니까 진짜 기센 분들 많잖아요. 많지, 너무 우리 많지. 사회에서 뭐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거 말고 어떤 그 통쾌함. 그 유쾌함. 그 한 끗이 퀸을 만드는 것 같다. 맞아요. 재밌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이게 되게 LGBTQ에서 사용되는 이런 단어들이 저기 일반적으로도 너무 거리낌 없이 받아들여지고 또 이게 일종의 놀이로 이렇게 사용되는 것을 보면서 이게 사회가 전반적으로 이제 건강한 방향으로 진보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다양성 수용의 네. 부분에 있어서. 맞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또 가비 같은 경우는 댄서씬에서 워낙에 오래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화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좀 거리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그 수우파에서 네. 라치카 팀으로 나왔잖아요. 맞아요. 라치카 팀의 리더로 나왔는데 네. 그 결승전 올라갔을 때 그 직전에 이제 남녀 혼성 미션이 있었어요. 저도 너무 좋아해, 그 무대. 그때 레이디 가가의 Born This Way. 맞아. 그 Born This Way 노래 자체가 가진 것도 맞아요. 이렇게 태어난 걸 맞아. 우리 다 킹이고 퀸이다. 거의 이런 맥락이었잖아요. 맞아요. 레이디 가가의 Born This Way. 그 노래에 맞춰서 그 댄서씬에서 유명한 네. 게이 소위 게이 댄서들이라고 하는 네. 그런 분들과 같이 그 무대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더 의미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그러니까 누가 평가했느냐, 뭐 평가해서 몇 등이었냐 이거보다 가비 댄서가 그때 그 무대를 세웠던 내가 이런 무대를 하고 싶었던 것도 그냥 이걸 보여주고 싶었다. 그런 다양성의 맥락을 이 스테이지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그렇죠. 거. 네. 그게 되게 의미 있어서 맞아요. 제가 그 전에도 사실 스우파 전부터 그 라치카를 참 좋아했어요. 제가 진짜? 청아 팬이기 때문에. 몰랐어. 그래서 그 라치카 참 좋아했고 그 시미즈 그리고 리안 그 라치카 크루 참 다 좋아했는데 네. 그 레이디 가가 무대 세우고 또 거기 유행어도 제일 많아요. 맞아요. 제일 스타성 악마의 스타성이기 때문에 맞아. 그때 참 그런 무대 보여주는 거 보면서 더 팬이 된 케이스입니다. 맞아요. 그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가 엠넷에서 방영했던 그 춤 서바이벌 프로그램이었는데 정말 대중적으로 인기가 굉장히 많았고 거기서 그 팀장이었던 댄서들은 사실 지금은 뭐 대중적으로도 많이 알려질 정도로 그럼요. 스타가 되었죠. 계속 활동하시는 방송인이 되셨죠. 이제 방송인이 됐죠. 특히 가비는 우리 엄마도 알아. 가비랑 모니카는 우리 엄마도 알아. 좀 또 요즘에 제스비로도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제제, 승원스, 가비 이렇게 해가지고 혼성그룹 맞아요. 이렇게 활동하시는 거 보면서 확실히 이게 프로그램이 끝났다고 해서 스타성이 끝나는 건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다시 퀸의 얘기로 돌아가자면 이 표현이 드래퀸의 드랙을 생략한 데서 차용이 됐다. 네. 이런 말이 있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연예인 얘기를 할 때 막 그런 온라인에서 연예인들에 대한 막 그런 이제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럴 때 뭐 퀸의 냄새가 난다. 어머. 쟤는 퀸의 재질이다. 퀸 재질. 나도 퀸의 재질이고 싶다. 우리 다 퀸의 재질 맞지? 그럼 퀸의 마인. 네. 그래서 그런 말로 그러니까 그렇게 쓰인다고 하는데 그래서 연예인의 대표적인 좀 예시로는 CL 같은 분들 있잖아요. 완전 퀸이지. 리얼 퀸. 그리고 라치카. 네,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 댄스크루 라치카 같은 분들 그런 이미지 측면에서 자주 언급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의미가 확장되어가지고 네. 성과가 특출난 여성을 뜻하기도 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우리 또 어두워의 민희진 대표님. 또 누가 있을까요? 저의 개인적으로 에리카 박. 퀸의 마인드. 제가 실제로 얼마 전에 갑자기 생각났는데 그 박준우 셰프님과 함께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네. 그 박준우 셰프님의 네. 업장 오프티베르에서 네. 그 박준우 셰프님의 요리책, 네. 요리책이자 에세이가 같이 들어있는 그런 책이에요. 네네네네네. 식탁 위의 작은 순간들이라는 그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나온 레시피 몇 개를 박준호 셰프님 직접 요리도 해주시고 토크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의 MC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역시 퀸이야.
진짜 찐 웃음이 나와버렸다. 트름처럼 나와버렸어요. 이 찐 웃음은 정말 트름처럼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감출 수 없지. 사랑과 트름은 숨길 수가 없다. 그래서 그때 제가 계속 이 오시는 분들이 네. 그런 자리 이제 MC를 보거나 사회를 보다 보면 자중의 반응이 좀 터져주셔야 되는데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디바마요 퀸가비의 포즈가 생각이 난 거죠. 퀸의 마인드 요 포즈가 생각이 나서 이제 박준효 셰프님이 뭐라고 해주실 때마다 마음에 머리에 명심하겠습니다 이러면서 퀸의 마인드 포즈로 아주 머리에 인베디드를 해버린 거야. 임플란트를 해버린 거야. 잘하셨어. 그래서 그 포즈를 했더니 우리 박준호 셰프님께서 이게 뭔데 자꾸 이렇게 하시는 거냐. 그러니까 이게 들으시는 분들은 볼 수 없으니까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리면은 이제 머리에 약간 총 쏘는 포즈로 오른쪽에 이렇게 딱 대는 거예요. 마인드. 그 퀸의 마인드 이 문화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 젠더리스 문화를 대변하고 있는 거라고 하면 젠더리스 문화의 좀 대표적인 아티스트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퀸가비 말고 가비 말고 혹시 다른 좀 아티스트들이 있을까요?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는 이런 어떤 가비 댄서를 알게 된 것도 그렇고 일전에 제가 댄서분들에 대한 뭐 팬심이 되게 있었기 때문에 제가 2017년, 18년 이때 그 회사 생활이 굉장히 힘들 때였어요. 네. 힘들 때 그때마다 저는 댄서들을 디깅을 많이 했단 말이죠. 우와. 그래서 이 젠더리스 하니까 또 이 커밍아웃이라는 이 댄서 크루가 있습니다. 오, 커밍아웃. 네. 이미 뭐 이름부터가 모든 게 오픈이 됐죠. 커밍아웃이 됐죠. 멋있는데? 네, 그래서 그 와쿤이라고 하는 그 댄서들의 선생님, 댄서들의 스승님인 그 와쿤이라는 댄서분이 계세요. 네. 보깅, 와킹 이쪽으로는 아주 이제 뼈가 유명하신 분들. 유명하신 분. 이분을 이제 주축으로 한 크루가 커밍아웃인데 거기 보면 우리가 그 디바마을 킹가비 거기서도 자주 볼 수 있는 킹키 맞아요. 킹키님이 여기 커밍아웃 크루시잖아요. 여기 소속이시기도 하고 성화를 시작으로 뭐 엄정화 선생님도 계시고 네. 엄정화 선생님이라고 하시면 안 좋아하실 것 같지만 우리 엄정화 선배님이라고 하세요 차라리. 엄정화 언니. 그리고 뭐 또 유명하신 분들이 뭐 화사 무대에도 그쵸. 환불 멍정대 했던 우리 언니들 거기 뒤에도 다 이제 커밍아웃 선생님들이 있었다. 그 댄스 씬에는 확실히 이제 그런 문화가 되게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네요. 저는 그래서 그 커밍아웃 크루 중에서 킹키도 너무너무 좋아하고 너무 좋아하지만 그 제이미라는 분이 계세요. 참 이렇게 발드해요. 발드해요. 네, 그러니까 윗머리. 윗머리로 이제 안경을 끼셨는데 댄서들이 보통 렌즈를 끼거나 안경을 잘 안 끼잖아요. 그러게 이게 막 이렇게 많이 행동이 막 크잖아. 근데 춤을 추다 보면 안경 벗겨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근데 너무 우아하게 머리를 그렇게 돌려도 안경을 고수하시는. 진짜 유연한.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칭찬의 의미로 이런 표현을 하고 싶어요. 이분이 춤추는 걸 보면 마치 연포탕이 생각이 나요. 낙지 같다고? 연포탕에 막 뼈가 들어가. 없어. 뼈가 없어. 뼈가 없고 너무 유연한. 또 이분들이 와킹 또 보깅 하시지만 그 힐 코레오라고 하는 힐을 신고 하는 안무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제이미가 이 힐 코레오를 참 잘합니다. 제이미라는 댄서. 네, 제이미.커밍 이렇게 인스타그램에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들어가시면 너무 멋진 이 댄스 작업물들 다 보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 번쯤 보시기를 너무너무 추천드립니다. 저는 이 제이미 선생님이 너무너무 잘 됐으면 좋겠어요. 너무 세계적이라고 생각해. 이번에 무브먼트는 와쿤 선생님 뭐 여기 뭐 커밍아웃 크루 다 그렇지만 모두가 그렇지만 저는 특히
특히 이제 이미 선생님의 매력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일찍이 또 엄정화 언니가 또 그걸 알아봐서 뭐 여러 번 사실 방송에 많이 나오시긴 했어요. 그러니까 댄스유랑단에서 굉장히 좀 많이 얼굴을 비추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그 뭐 MBC 예능이었잖아요. 그렇죠? 그쵸, 그쵸. 그 젠더리스 문화 이야기하다 보니까는 댄서 씬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게 됐는데 그 댄서 씬에서 유래한 많은 댄싱 동작들이나 그 장르가 사실 LGBTQ 문화에서 왔다고 들었거든요. 뭐 와킹이나 보깅 같은 것들. 일단 그 7, 80년대에 네. 볼 문화라는 거를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네. 오, 좋겠대요. 지금 깊이 들어가는데 볼 문화. 네, 미국에서의 그런 그렇죠. 7, 80년대 볼 문화. 뉴욕 네. 기반으로 네. 어떻게 보면 음지의 문화였던 거죠. 네. 음지의 문화였는데 네. 이제 7, 80년대 지금보다 훨씬 예전이고 네. 흑인들의 인권이 지금보다 훨씬 낮았을 때 네. 근데 또 게이야 성소수자야 훨씬 더 마이너할 수밖에 없는 그룹이 있을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밤에 어떤 무도회인 거죠. 볼이라는 게. 그쵸. 볼 컬처라고 영어로 검색하면 나오는데. 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밤마다 무도회를 여시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트로피를 두고 이렇게 보깅, 와킹, 그리고 이렇게 리얼네스 뭐 이런 장르들을 두고 우리 또 댄스 문화를 많이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렇게 심사위원들이 막 이렇게 한쪽에 착 이렇게 맞아요. 댄스 배틀 같은 거 보면 착 앉아 계시고 뭐 이렇게 10점 뭐 이렇게 10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장면 보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네, 아니 수우파에서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심사위원들이 있고 그렇죠. 점수를 매기니까. 그렇죠. 그 비슷한데 그 문화 자체를 이제 되게 잘 보여주는 드라마가 있어요. 그 넷플릭스 시리즈 중에 포즈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근데 네네네. 아이러니하게 방금 찾아봤을 때는 네. 넷플릭스에 이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구나. 아마 뭐 판권이 넘어가거나 네, 이래가지고 그런 경우들이 있으니까. 지금 시즌 3까지 나왔는데 저 네. 시즌 1, 2를 너무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여기서 그 볼 문화에 대해서 네. 아주 자세하게 네. 설명이 돼 있어요. 이건 굉장히 흥미롭다. 근데 막 그냥 설명만 하는 이런 다큐가 아니라 너무 볼거리가 화려한 전 정말 알록달록한 드라마 참 좋아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너무 볼거리가 화려하고 그러면서도 이 LGBTQ 문화를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게 모깅과 와킹 뭐 이런 것들이 LGBTQ 문화에서 오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그 볼 문화에서 이제 네. 그 흑인들이 흑인의 게이, LGBTQ 그런 분들이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류를 따라하는 거죠. 가령 약간 코스프레처럼 코스튬 플레이처럼. 뭐 그때는 월스트리트에 흑인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때, 그러니까 그치. 어떤 그런 고위층 화이트 칼라. 화이트 칼라에 많이 없을 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따라하는 거예요. 오늘의 장르는 오늘의 어떤 키워드는 월스트리트 증권가 사람이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최대한 그 사람들과 비슷하게 룩을 만들어. 갖추고 또 그 사람들과 비슷하게 행동 거지를 하고 애티튜드를 하고 그래서 그런 장르를 리얼네스라고 하거든요. 오, 너무 재밌다. 진실함을 보여준다. 진짜 그것처럼 하느냐인 거죠. 그래서 리얼네스로 뭐 로열 이런 거 하면은 정말 로열 패밀리. 왕족처럼. 그러니까 왕족 중에는 흑인이 또 많이 없다 보니까 왕족처럼 이렇게 하는 포즈를 보시면 거기서도 오갈 데 없는 어떤 블랑카라는 사람이 주인공이거든요. 네. 블랑카라는 자기는 마인드적으로는 페미닌한 그런 정체성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 피지컬리는 이제 남성의 남성? 몸을 갖고 있는 그 블랑카라는 분이 존재하고
그 블랑카라는 캐릭터를 연기하신 분도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그게 더 와닿았겠다. 와닿을 수 있었던 콘텐츠였던 것 같고. 그럼 결국에는 이거는 되게 마이너리티라고 하는 그 소수의 사람들이 좀 저항의 의미로 했던 춤이라고 이제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항도 저항이지만 약간 우리도 살아있다 약간 이런 걸 보여주는 존재감을 보여주는 네, 존재감을 보여주는 거기서 시작해서 보깅은 정말 이렇게 포즈 취하는 거 리얼네스를 넘어서서 정말 포즈를 취하는 거기에서 이렇게 어떻게 몸의 관절을 잘 이용해서 아름다움을 이끌어내는 그게 이제 보깅이라면 네. 와킹이라는 장르가 있어요. 맞아요. 와킹은 저는 늘 두 개가 좀 헷갈려. 저도 한 달 와킹을 배워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멋있다. 와킹이 훨씬 더 네. 동작이 많죠. 팔을 더 휘두르는. 이게 어디서 온 거냐면은 네. 너 저리 꺼져. 얼마나 이렇게 이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많았겠어요. 그치. 그러니까 자기를 지키기 위한 어떤 꺼져 이렇게 팔을 막 휘두르는 거야. 그렇지. 거기서 온 거예요. 그래서 웩 이렇게 하는 웩킹. 웩킹이에요. 나 정말 몰랐어. 그래서 이렇게 웩 하는 이렇게 꺼져 하는 데서 팔을 막 이렇게 휘두르기 시작해. 엄청 쓰잖아 와킹은. 그게 이제 쌍절곤처럼 마치 팔과 손을 쌍절곤처럼 해서 근데 거기에서 이제 무브먼트를 좀 더 리드미컬하게 더하면 이게 와킹이라는 춤이 되는 거죠. 너무 신기하고 너무 재밌다. 그래서 와킹과 뭐 터팅이라고 해서 손 이렇게 손 마디를 많이 움직이는 또 그런 댄스 장르가 있죠. 그런 장르가 있는데 네. 또 터팅과는 또 되게 다른 면모가 있습니다. 보깅, 와킹. 그래서 그 포즈를 보더라도 그런 댄스 장면이 정말 많이 나와요. 그래서 보깅 중에서도 그러니까 보깅이라고 그냥 가만히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되게 어려운 포즈들이 많아요. 막 이렇게 몸을 꺾고 막 어떻게 하는 것들이 이게 말로는 참 설명하기가 어렵지만 그래서 제가 콘텐츠를 보시기를 한번 추천을 드립니다. 지금은 디즈니 플러스에서 보실 포즈라는 네. 드라마에서 이제 이런 게 많이 나온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퀸가비가 댄서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화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깊을 거고 댄서 약간 올라운더잖아요. 가비가 다양한 그런 댄스 장르들을 하니까 이제 이 퀸의 마인드라는 것을 콘텐츠로 만들었을 때 반감이 없었겠죠. 네, 반감이 전혀 없이 이질감이 없고 이질감도 없고 맞아요. 그리고 이게 받아들이는데 저는 전혀 어떤 그 맥락 없이 바로 그냥 수용할 수 있었어요. 이상한 점이 없는 거죠. 전혀 없는 걸거치는 점이 없다. 맞아요. 그런 게 참 어떻게 보면은 신기하고 이 문화가 이제 어느 정도로 되게 진보하고 있는지를 좀 보여주는 그런 척도인 것 같기도 해요. 수우파에서도 그랬지만 네. 물론 그러니까 킹갑이 당연히 너무 자연스럽게 친구들이 그런 게이 친구들 그러니까 게이라고 하는 게 좀 뭐랄까 근데 게이는 게이라고 말하는 게 맞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댄서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되게 자연스럽게 보여줄 수 있는 프레젠터인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문화를 이질감 없이 또 너무 이렇게 거부감 없이 이렇게 흡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아주 좋은 촉매제 역할이지 않은가. 그러니까요.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은 좀 감동인 게 뭐냐면, 방금 작가님 설명해주신 와킹과 보깅, 하우스 문화, 볼 문화 이런 것들이 흑인 커뮤니티, 또 특히 흑인 커뮤니티도 이미 마이너한데, 거기서 더 마이너한 LGBTQ 분들이 언더그라운드에서 만든 문화가 지금은 양지로 올라온 거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좀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어떤 고충과 자기네들 삶의 어떤 어려움을 표현하고자 혹은 이렇게 좀 해소하고자 했던 움직임들이었을 텐데 정말 무브먼트죠. 그게 이렇게 양지로 올라와서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막 즐기고 좋아하고 막 이런 게 좀 감동으로 저는 다가와요. 또 넷플릭스에 그 게이 분들이 이렇게 옷이랑 집이랑 이렇게 리뉴얼 해주는 그 프로그램 뭐죠? 그 퀴어 아이
이거 너무 재밌게 봤잖아. 너무 따뜻한 사람들이야. 너무 말을 다정하게 하는 거야. honey, sweetie. Hi, sweetie. 근데 이게 그냥 미국 컬처일 수도 있지만 나는 퀴어들이 가지고 있는 애티튜드인 것 같아. 다정함이 있어. 엄청 다정하고. 또 이분들이 아닌 건 또 아니라고 확실히 얘기해줘. 그러니까 퀴어 아이에 이런 분들이 필요한 거야. 맞아요, 이거는 맞아요. 너는 스위리한 사람인데 허니 근데 listen up 이러면서 넌 좀 약간의 변화를 주면 돼. 이거는 너무 거적대기 같지 않아? 막 이렇게 직원을 할 땐 직원을 해준단 말이지. 맞아요. 그 퀴어아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실 저는 미국 교환학생 있을 때, 그러니까 16살 때 처음 미국 TV에서 봤는데, 이게 이제 게이 크루 분들이 그 각자의 그 장기를 살려서 맞아요. 그리고 전문가들이에요. 뭐 예를 들면 디자인 전문가, 혹은 의상 전문가, 혹은 뭐 퍼스널리티 전문가들이 이 한 사람을 조금 바꿔주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뭐 헤어, 패션, 그리고 인테리어 디자인, 그리고 이렇게 멘탈 케어까지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그런 이렇게 변화하는 콘텐츠 참 좋아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거를 그 게이들의 시선에서, 그런 퀴어 아이라는 그 단어가 이제 게이들 시선에서 봐서 그거를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고쳐준다라는 뜻이었는데, 아직도 굉장히 사랑받는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네. 이런 분들이 되게 그런 심미적인 눈이 뛰어나시기 때문에 맞아요. 거기에 이제 기댈 만하다. 맞아요. 굉장히 또 그 드라마틱한 변화를 일으키면서 그 사람들한테 상처 주지 않는 방향으로 잘하는 것 같아요. 맞아. 저는 그래서 그 퀴어아이의 그 따뜻함이 방금 아까 말씀하신 그런 스윗함에 있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이미 많이 겪어봤거든. 그 사회 냉대를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그 이해의 폭이 맞네. 진짜 넓고, 그리고 임계치도 너무 높은 거야, 이 사람들. 센시티브한 거야. 그래서 진짜 그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이 관용이 남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아했던 지금도 너무 좋아하는 콘텐츠입니다. 확실히 좀 그런 콘텐츠들을 작가님 많이 알고 계셔가지고 또 저도 도움이 되네요. 우리 오늘 얘기한 게 포즈, 퀴어 아이, 네. 또 수우파도 한번 거론을 다시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1편이 레전드였죠. 맞아요. 진짜 지금 흑백 요리사 못지않은 인기였죠. 잘 봐, 언니들 싸움이다. 맞아. 뭐 이런 그것도 참 퀸이야. 완전 잘 봐, 퀴즈. 언니들 싸움이다. 네, 언니. 이렇게 하게 만드는. 맞아요. 예전에는 센 언니 하면은 진짜 막 눈 깔아야 되고 되게 부담스러운 그런 한편에 그런 좀 면이 있었다면은 수우파를 통해서 이 언니들은 강하지만 리더십 있고 사랑이 넘치는 언니들의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어떤 큰 우산 같기도 한. 맞아요. 팀원들을 이렇게 지킬 수 있는. 맞아요. 그런 면모를 보여줘서 센 언니의 어떤 패러다임을 이미지를 좀 바꾼 것 같아. 그냥 나는. 기세가 좋고 그만큼 파워풀하고 정말 퀸들인 거죠. 그치. 퀸은 사실 한 국가를 통치하는 권력이기도 하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엘리자베스 여왕 혹은 우리나라에서 하면 뭐 선덕 여왕 같은 한 나라를 이렇게 통치하는 리더십인데 사실 그 리더십한테 중요한 건 저는 늘 사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은 거의 뭐 찾아보기 힘든 그런 리더이지만 맞아. 사랑이 바탕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요. 모든 것들은. 그래서 퀸에게는 사실 우리가 원하는 어떤 그런 리더십의 면모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퀸의 마인드라고 할 때는 꺾이지 않지만 또 그 안에서 어떤 애정이 있고 사랑이 있고 또 그런 열정이 있고 이제 저는 이렇게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결국은 해내고야 마는 그런 어떤 긍지까지. 그렇죠. 근데 이 목표를 위해서 막 다른 것들을 막 버리고 가는 게 아니라 나 목표를 위해서 왜 막 이렇게 사이코패스처럼 마치 나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다른 거 다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뭔가 다 안고 가고 그 안에서의 어떤 우정도 있고 맞아. 사랑도 있고 밟아 설 거야 막 이게 그런 아니라. 게 아니야. 근데 우리가 다 같이 가면서도 그 본연의 어떤 비전을 이뤄내고야 마는 좀 그런 생각이 뭐야? 들어요. 너무 유토피아 아니에요?
대단한데? 대단해. 저는 어떤 면에서는 사회의 이런 리더십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역할로서의 퀸의 마인드가 더 먹히고 있는 건 아닐까? 좀 부드러운 리더십, 다정함의 어떤 미학 이런 것들이 좀 더 강조되고 있는 사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주 대단한 의미 잘 들었습니다. 이때 또 수수진 선생님도 퀸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나 퀸이지. 퀸의 광고 한번 들을게요. 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네, 저는 빼빼로데이인 11월 11일 월요일에 이제 숭실대학교에서 창의성을 주제로 후배들에게 특강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아마 저는 거기 가서도 각자의 사전 홍보하고 있을 것 같아. 어머, 숭실대 이리 와. 이리 오세요. 네, 그래서 혹시 이 팟캐스트를 듣고 계신 숭실대 후배분들, 학우분들 계시다면은 11월 11일에 저 같이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제가 그 대학 강의를 처음 나가는 건 아니에요. 그 성신여대에서도 한번 나갔었고 이제 연세대학교에서도 자주 나가고 있는데 나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 신촌에서 강의를 하면서 아니 왜 숭실대에서 나를 안 부르는 거야, 연대에서 나를 부르는데 언제 부를 거야 했는데 이제 바로 숭실대 정신 차려. 네, 그래서 불러주셔가지고 이번에 좀 사실 감사한 마음과 함께 동시에는 조금 약간의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고 긴장이 있습니다. 되신다 이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광고 시간에는 또 뭐 어쨌든 숭실대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좀 홍보를 곁들여보고 싶은데요. 저희 학교는 동작구 숭실대입구역에 나오면 바로 보이는 학교예요. 그래서 다른 학교들은 막 버스 타고 들어가고 막 이래야 되는데 우리 학교 그래도 장점은 역 나오면 바로 있다. 네. 그리고 1890년대 개교한 한국 최초의 대학부로서 1938년 일제에 신사참배 강요에 맞서서 그 평양에 원래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걸 잦은 폐교하고 1954년에 서울에서 재건한 그런 학교입니다. 어머. 네, 그래서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학교예요. 거의 한국 최초의 대학부랑 나 마찬가지예요, 진짜. 네, 평양 숭실학당이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랜 역사가 있는 학교인데 많이 이렇게 알려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는 사실 단과대학이 좀 없어요. 뭐 의대가 없고 이제 예술대학이 없어가지고 그렇긴 한데 그래도 그 안에 이제 되게 저는 인문학부 나왔는데 인문학부 좋은 교수님들 너무 많으시고 또 정말 독립운동가들을 많이 배출한 학교라서 저는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이야기를 좀 오늘 광고 시간 해봤고 11월 11일에 저를 만날 수 있는 분들은 학교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그 네. 학교에서 선생님을 뵙고 이걸 듣게 되는 분들도 많으실 거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있을까?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고 퀸의 마인드로 나아가십시오. 잘했다. 퀸의 마인드다. 나아가셔야지 어떡할 거야. 그럼. 그럼. 네. 혹시 작가님은 광고하실 내용 있으실까요? 제가 매티즌에서 TMI 인터뷰라고 해가지고 재밌다. 벌써 재밌다. 요즘 TMI 흑백 인터뷰. 요리사에 나왔던 분들 중에서 이 뒷얘기 너무 궁금하다 했던 셰프님들을 제가 찾아가면서 인터뷰한 시리즈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흑백 요리사 TMI라고 검색하셔도 나올 수도 있고 네. 매티즌에서 네. 흑백 요리사 TMI 검색하시면 네. 제가 이제 김도윤 셰프님이 헤드셋 쓰고 나고 나시마로 셰프님. 네, 이분이 지하 노래도 듣고 양파 노래도 듣고 그랬다고 했는데 실제로 정말 어떤 곡목들을 들으시는지 그걸 제가 진짜 진실되게 여쭤보러 그리고 머리를 장발로 유지하시는데 네. 어떤 샴푸와 헤어 트리트먼트 쓰시는지 너무 재밌다. 네, 그런 거 여쭤보러 한번 갔고 너무 재밌다. 이제 가장 최근에는 이제 남정석 셰프님이라고 네. 채소 요리의 1인자분이 계세요. 네, 저 봤어요. 네, 그분이 정말 대단하신 분인데 분량이 좀 적어요. 그래서 근데 또
바지 패턴이 굉장히 강력하셔가지고 시선 강탈을 하셨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셰프님 바지 어디서 사셨어요? 라는 또 아티클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지 정보 그리고 이 진짜 남정석 재밌다. 셰프님이 이 채소 요리 1인자이지만 네. 본인의 채소 요리를 하실 짬이 없었거든요. 그 방송 중에서는. 아, 그치. 우리 되게 고기랑 육류 위주로 좀 가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그때 뭐 미션일 때도 도화새우 캐러멜레라고 해가지고 도화새우가 약간 그 주제였던 거죠. 네. 이분은 채소 요리 하시는 분인데 아.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또 팀전이 있어가지고 본인의 요리를 보여주실 그런 타이밍이 좀 없었다. 아, 그렇구나. 근데 제가 대화를 나눠보니까 네. 너무 채소에 진심인 게 느껴져서 킹이지만 퀸의 마인드가 느껴졌다. 킹의 네, 마인드. 킹의 마인드. 진짜 채소 킹의 마인드를 제가 느꼈거든요. 오, 멋있다, 멋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이 아티클 시리즈 있으니까 한번 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매티즌 앱도 있고요. 혹은 네. 웹에서 매티즌 검색하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그리고 에리카 팍 작가님이 쓴 아티클은 너무 그 안에 어떤 그 유쾌한 요소들이 있어가지고 되게 말맛도 있어서 재밌게 읽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오늘의 단어와 관련된 콘텐츠 추천하기 시간인데요. 퀸의 마인드. 예. 네, 관련된 콘텐츠. 제가 추천하고 싶은 거는 또 최근에 아주 핫했습니다. 2NE1의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뚜뚜뚜루뚜뚜. 네. 그 2NE1 최근에 또 정말 콘서트 맞아. 엄청나게 성황리에 하셨고, 또 그 완전 제로 유키즈에도 나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노래를 저는 추천하고 싶은데, 특히 제가 막 그냥 길 걸을 때 왜 우리가 막 가을이고 막 괜히 막 센치해지고 막 좀 외롭고 막 이렇게 털레털레 걸을 때 있잖아요. 네. 근데 딱 그 노래를 이어폰으로 딱 들으면 완전 어깨가 펴져. 밤브라 따따따 따따따따 예. 네, 맞아요. 그래서 이 노래 저는 추천해드립니다. 진짜 퀸의 마인드에 맞는 퀸의 마인드를 만들어주는 맞아요. 그런 마중물 같은 맞아요. 그런 노래네요. 내가 제일 잘 나가. 네. 저도 노래를 하나 추천하자면은 요즘 또 최근 핫걸 제니의 제니. 만트라. 네. 뭐 근데 뭐 내가 pretty. 디색 나 뭐 따라하지도 못하겠어. 근데 이 노래는 노래방에선 절대 못 불러. 요즘 노래는 너무 따라하기가 어려워요. 어렵지만 네. 이 가사를 들어보면은 네. 제니가 작사에도 참여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트라 자체는 불교 용어로 이제 진리, 신념, 기도문, 주문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트라. 네. 그래서 프리티걸의 만트라다 이거지. 그러니까 훈녀 생정 같은 거예요. 오케이. 훈녀 생활 정보, 뭐 예쁜 여자의 수칙 있는데 네. 이게 프리티걸이 단순히 그냥 예쁜 여자뿐만 아니라 프리티걸 자체를 퀸으로 바꾸면 이게 또 퀸의 마인드에 부합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완전. 그래서 그 중에서도 Pretty Girls Don't Do Drama, Less We Wanna. 그러니까 우리가 원할 때만 드라마를 하는 드라마 거야. 한다 이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드라마도 막 그런 거 있죠. 괜히 별거 아닌데 막 진짜 막 이렇게 하면서 괜히 이렇게 엄살 떠는 거. 네네네. 뭐 엄살 떠는 거, 유난 떠는 거? 유난 떠는 거, 뭐 그런 게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원하면 하지만 프리티 걸스들은 don't do drama. 우리는 안 해. 근데 우리 원할 때만 한다는 거지. It 그렇지. will be- 선택의 영역이라는 거야. It will be depending on a day. 그날에 따라 달라. 얼마나 퀸의 마인드입니까? 내가 완전. 원하면 그렇게 할 건데 대체로 안 해.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never let her catch no stray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게 이 만트라에서 제니가 보여주는 이 주문들을 보면은 되게 걸리걸. 내 친구들은 내가 지킨다. 약간 좀 우정. 우정도 있고 뭐 남자도 사로잡는데 여자도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면모가 있어가지고 이 만트라도 그런 대인배네 대인배. 그렇지. 이런 거 들으면서 이제 또
한번 퀸의 마인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번에는 또 마침 퀸의 마인드에 어울리는 음악들만 우리가 또 추천을 해드려가지고 요거 플레이리스트에 살짝 넣으셔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팟캐스트 들으시고 스포티파이로 바로 들으시고 너무 좋습니다. 애플 뮤직으로 바로 들으시고 유튜브로 바로 들으시고 우리가 이렇게 플랫폼 홍보도 한다우. 한다우. 네, 그리고 마침 또 좋은 소식이 있는데 그 팟캐스트가 무료 저희가 지금 방송하고 있는 플랫폼이 총 3개거든요. 스포티파이하고 유튜브하고 애플 이렇게 있는데 마침 스포티파이가 이제 무료로 풀린다는 아주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너무 잘 됐다. 네, 너무 잘 됐어. 혹시 스포티파이 앱 아직 없으신 분들은 다른 채널로 듣고 계셨던 분들은 스포티파이 앱 다운로드 받으셔서 음악도 들으시고 저희 팟캐스트도 들어주시고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죠. 네, 스포티파이 앱은 이제 장점이 뭐냐면 음질이 이제 다른 앱들보다 조금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맞아요. 여기가 다른 채널을 사용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같은 노래도 스포티파이로 들으면 더 뭐랄까 더 좀 선명하게 들리는 거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네. 이 음질 세팅을 참 다르게 했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 그러면은 진짜 정확하게 들으신 밝은 귀다, 거예요. 밝은 귀. 귀야, 좋은 귀다. 난 막 끼어갖고 잘 몰랐지만 네. 그냥 그래서 저는 스포티파이 앱을 또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또 다운로드 받으시고 들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럼 저희 팟캐스트 이제 오늘 이렇게 마무리할 텐데요. 정말 감사하게도 또 여러분께서 코멘트도 달아주시고 또 막 이렇게 DM도 보내주시고 정말 네, 감동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의견은 계속해서 저희가 듣고 있고 또 받고 있기 때문에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디프런트 데피니션 인스타그램 채널 통해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단어로 만나요. 안녕. 짤 없이 끝나야 돼. 다음 단어로 만나요. Hey, drip drop out of high school. 감사합니다. Tiptoe up Eiffel. Sip so much my juice. Did you dash label Bruce? What you talking if you ain't talking what? Stop talking, just get out.